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수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아무래도 4월 30일에 공동주택 가격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의 여파로 재산세가 이제 많이 부과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정책이 좀 바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어제 막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공시지가를 매년 4월 30일에 확정을 하는데 이미 예상안을 열람을 해보셨겠지만 서울 평균적으로 한 19%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19%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뭐 100%까지 하겠다, 뭐 90%, 80% 이런 얘기도 막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점점 더 오를 거라는 두려움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연동되는 이 기준시가 연동되는 각종 세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요즘에 종부세, 뭐 집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그쵸.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1세대 1주택만 있어도 종부세 이만큼 낸다. 2주택 있으면 대박만 있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되게 많은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고 그게 아무래도 재보선에서 많이 이제 민주당이 지다 보니까 요거를 바꾸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꿀 예정인지 영향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보신 거죠? 네, 이거 보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진짜 이런 왜 이러나. 네. 그 나오는 제목이 이제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높인다. 어떤 뜻일까요? 1세대 1주택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9억 원까지, 기준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죠, 전혀. 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을 빼주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네, 서울에는 이제 9억을 넘는 기준시가 9억을 넘는 주택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로 내가 종부세 뭔가 되게 부자들만 내는 세금 같은데 서민들의 부담이 되게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겠다라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3억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제 JTBC에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네. 마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네. 12억짜리 아파트다. 네. 기준시가 12억짜리. 네. 그러면 시가는 얼마 될까? 16억. 16억짜리 되겠네. 그러면 이 12억짜리 아파트를 한 사람이 혼자 갖고 있을 때 종부세를 어떻게 내느냐. 현재 현행법으로 따진다면 9억 원 빼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95%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니까 재산세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래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3억을 더 올리면 9억이 아니라 12억을 빼면 안 내는 거죠. 네, 종부세는 전혀 안 내게 되죠. 종부세는 안 내지만 재산세는 내도록 되어 있어서 네. 그 재산세 부담이 340만 원이에요. 그럼 60만 원 줄어드네요. 맞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60만 원이 뭐 이제 개인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많고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큰 차이가 나는 차이죠.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1주택자가 이렇게 가표 구간이 그러니까 빼주는 금액이 커진다고 해서 아주 많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3억에 관련된 세율을 곱해서 그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또 1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과표가 끼치는 세금의 영향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세액 공제도 80% 이렇게 해주고 장기 보유한 거에 따른 것도 공제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이러한 움직임을 이제 뭐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발표한 안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종부세를 내는 게 뭐 1주택자 아니어도 이제 다주택자, 2주택, 3주택 이상의 사람들도 사실은 주택 수만 많다고 그렇기보다는 정말 상위 1에서 2%만 이걸 내도록 그리고 각자 인별 공제되는 금액도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바꾸자라는 네. 건데요. 어제 뭐 이광재 의원은 1%만 원래 처음에 이 종부세 자체가 만들어진 게 1%가 세금 내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1%가 아니라 3% 이상이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거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종부세 허들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6억이 9억으로 올라가야 된다. 같이 네. 나온 얘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주택 이상일 때 음. 그때도 이제 3억이라는 버퍼가 더 생기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잡게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3억에 세율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종부세 세율을 보면은 음. 뭐 여러 가지 세율이 있는데 1주택자인 경우와 2주택 이상 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그 경우 세율이 사실 2배예요. 그치, 차이가 엄청 네, 크잖아요. 2배로. 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세율이 뭐 6억, 12억, 50억 이렇게 기준으로 네, 달라지는데 36, 10, 뭐 36, 12, 50, 뭐 94, 뭐 이렇게 되는데 세율로 따지면 아마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 음, 이 6억에서 12억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종부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그러면은 뭐 3억 곱하기 이 세율 구간 1.6%잖아요. 네, 네. 곱하면 480만 원이에요. 그럼 각자 4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부라고 치면은 2명이니까 1년에 1,000만 원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줄어드는 금액이. 오, 맞습니다. 그럼 꽤 효과가 있긴 있네요, 이게. 그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더 있죠. 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4월 달에 명의를 바꾸시거나 취득세 많이 내더라도 명의를 바꾸겠다. 이렇게 의사결정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6억이 9억 되고 9억이 12억 되는 이 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 의사결정을 바꿔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 상태 각각의 다주택 상태에서 그런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줄어드는 금액 3억 곱하기 나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음. 세율이 2주택자 세율에서 여기로 막 2.2에서 1.2로 간다든지 3.6에서 1.6으로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그 사라지는 가표만큼 지금도 줄어들고 뭐 증여를 했어도 줄어들고 똑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3억에서 뭐 높은 세율 구간에 3.6%라든지 뭐 2.2%라든지 이런 만큼의 효과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 기대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취득세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몇 년 동안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뭐 고려해 보실 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주택자는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줄진 않지만 한 60만 원 정도 주는 거고 2주택 이상인 사람도 당연히 자기 세율만큼 3억에 대한 게 더 생기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고 모두가 다 혜택이 있기는 해요. 종부세 내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또 개정안이 나온 건가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이제 막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걸 올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당장 이제 2021년 부가분부터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뭐 당내에서 뭐 말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그 진짜 그런가 제가 한번 확인해봤죠. 네, 그래서 의안 정보 시스템에 이제 의안이 발의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면 여러 가지 종부세에 대한 게 있어요. 이미 딴 게 많더라고요. 네, 이미 올라온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제일 최근 거를 보면 뭐 음. 말씀하신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12억까지 뭐 음. 6억이 아니라 뭐 7억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세율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아직은 뭐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아직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발의는 뭐 국회의원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이렇게 뭐 3억을 더 빼준다 음. 이런 것보다도 가장 이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죠? 세율이지 세율. 세율이죠. 네. 지금 이 세율이 사실 첫 번째잖아요.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네. 거예요. 작년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이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세율이었거든요. 지금 세율이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체감하는 게 엄청 클 텐데 그게 다시 회귀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세율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가 되는 기준시가. 그죠?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해마다 이게 20%씩 오르니까 사실 이런 효과들이 뭐 굉장히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세율이 똑같아도 작년보다 20%는 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새로운 종부세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바뀌는 거에 적응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또 막 바뀐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마음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세법이 예측 가능성이 진짜 중요한 건데 납세자들이 부동산의 명의 변경하는 의사결정이 엄청 큰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70%가 그걸 다 부동산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바꿨는데 막 이거 뭐 바뀐대. 그럼 내가 또 불리해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럼 앞으로 뭔가 달라졌을 때 사람들이 그 정책을 따라가겠어요? 또 바뀌겠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바뀌면 나는 그냥 팔려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건 좀 뭐 물론 좋은 방향으로 부담이 모두가 덜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뭐 좋은 거지만 좀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부과를 많이 하라고 해야 될 거냐? 음. 그것도 참 그래. 왜냐하면 이 종부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미 2008년에 도입했을 때 그때 6억 공제, 9억 공제가 집값이 두세 배가 올랐는데도 그대로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뿐만 아니라 뭐 1세대 1주택 기준도 그렇고 고가주택. 맞아요. 네. 어쨌든 아직도 또 고쳐야 될 게 또 많아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많은데 그거를 좀 더 근시안적으로 말고 이렇게 크게 해서 국민들이나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롭게 나온 종부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바뀌는 사안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